여러분 29기 영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이미 본 것 같은 그 느낌 말이죠. 자, 29기 영수의 대화 방식 사실은 28기 영수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말은 부드러운데 정작 중요한 건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시감, 왜 두 사람이 유사해 보이는지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가지만 봅니다. 왜 영수는 계속 질문만 하고 왜 상대가 먼저 마음을 더 주게 되는지. 이거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대화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왜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엔 관계를 망가뜨리게 되는지까지 오늘 하나의 흐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여러분, 이번 4화에서 이제 옥수님과 영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영수님이 지나가는데, 순자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옥수님을 영수님이 대화를 신청하게 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번 4화 때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옥수님하고 영수님이 그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록 그분과는 조금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떠오르는 무슨 뭐 빌런들의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유사하거든요. 우리 28기 영수님, 이야기 영수랑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먼저 29기 영수의 행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수와 그 옥수님의 대화 장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영수의 행동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영수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28기 영수 못지않게 노련해요.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냐면요. 자기 속을 까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까지 않냐면요. 처음에 옥수님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죠. 처음에 데이트 장면에서 옥수님이 먼저 데이트는 어땠냐, 바쁘시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영수의 이 순간적인 행동을 보면 그 당시에 영수는 순간적으로 이제 바빴냐라고 했을 때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시선을 회피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50대 50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난감한 질문일 수도 있고, 근데 굳이 이 질문이 그렇게까지 난감한 건가? 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물론 자신이 좋아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를 이미 옥순의 그 질문을 통해서 영수는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사람도 상당히 이제 머리가 좋아요. 그 후에 이제 영수님이 이제 툭 던지죠. 이제 바쁘죠. 이제 인기남이 3인함을 하면서 자기 속을 안 까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농담도 할 겸 이제 부드럽게 한다고 보고 있긴 한데, 저는 부드러움의 목적보다는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쪽이 더 가깝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게 영수가 타인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하고 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미 순자나 정숙과의 데이트에서 자기가 뭐 양천구 최수종이라는 말을 한 순간부터 저는 그가 배려형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28기 영수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같냐?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 속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상대가 자신의 말에 걸려 넘어지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옥순이 이제 여러 가지를 계속 질문하거든요. 뭐 영수를 첫인상 선택했다, 뭐 항상 옆에 있었고 저 항상 옆에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영수는 끝끝내 표정이 변화가 없거나 옥순의 눈을 보지 않고 마지막 가서 그렇게 던져요, 말을. 제가 이상형이에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옥순이 이제 네네네 하다가 잠깐만, 이상형은 아니고 낚일 뻔했잖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웃는 장면이 딱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흐름 자체가 영수가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나는 솔로 28기 때 영수님이 정숙, 영자, 영순이가 데이트를 했을 때 나왔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영수는요, 계속해서 미묘하게 그 상대방에게 가장 먹힐 수 있는 말을 찾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숙에게는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가족을 책임진다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다 안 먹히니까 나중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을 던지죠. 나는 두 분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에 영순이 표정이 오 하면서 굉장히 밝아지거든요, 표정이. 제가 28기 리뷰를 했을 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영숙의 페이스가 영수에게로 이제 끌려가요. 지금 옥수님의 심리 상태가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수는 계속해서 들어요. 옥순의 말을 듣고 이제 벤치를 놓거나 뭐 그래요? 근데 뭐 나 전혀 눈치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툭 말 던지는 거죠. 즉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거나 혹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상대가 원하게끔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곧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오게끔 유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28기 영수와 영수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영수의 화법도 그렇잖아요. 28기 영수도 되게 애매모호해요.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뭘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현숙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마다 미묘하게 밀어내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숙을 최선 선택한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시 가서 현숙한테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끝끝내 상대방에게 정말로 원하는 답은 잘 주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계속 듣고 그저 반사만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라고 하고 끝끝내 자신의 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 공백 부분을 알아서 채워내게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혼자서 속는 거야. 이상형이라고 영수가 적절하게 딱 던지는 순간 옥순이
이상형인가? 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상형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순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영수가 이렇게 이상형이다라는 말 던졌잖아요. 이상형이에요? 그러면 옥순이? 라고 했을 때, 옥순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순간은, 그럼 이제 영수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상형이 아닌데 나 왜 만나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가 이상형이라는 말 던진 것 자체가 이미 함정이에요. 즉, 영수가 다음에 이야기 나눠요. 혹은, 보편적으로, 자기소개할 때, 보편적인 얘기 하면서 재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상대방의 자녀도 품어줘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드는 이제 메타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을 영수 똑같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모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살살살 긁어주지만 그러나 끝끝내 자신이 속마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밝히거나 끝끝내 밝히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구조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옥순이 영수가 이상형이요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 안 골라자라고 하고 나니까 옥순이 이제 역으로 왜 영수 너를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그때 영수는요. 그때 옥순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박학다시 가고 어쩌고 여러 개 구고하고 막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영수는 턱을 개고 들어요. 일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그 정숙 순자 대입편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좋아하는 게 당연해요. 기뻐하거나 어깨가 펴지거나 그런데 이때까지 영수 좋아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데 이때까지 영수는요 차분하게 듣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요. 자, 3화 때 정수님과 영수님의 데이트 장면에서 정수님이 똑같은 이제 프레임을 나오거든요. 이계고한 남자 좋아하고 이래서 좋아하고 저래서 좋아하고 나는 그래서 영수 당신이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때 영수는 정숙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톱을 뜯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도예요. 정말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 영수는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하거나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 상대방의 반응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수가 그렇게 얘기하죠. 옥수님이 외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 자,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다? 그 당시에 영수님이 이제 글라시안이 뭐니 막 드립을 치면서 이제 정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카메라를 딱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그 말과 지금 이 영수가 옥순을 보면서 외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말과 차이점을 느끼질 못하겠는데요? 네, 그 당시에도 글라시아다,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하면서 카메라를 딱 보죠. 그때 이 느낌. 정숙에게 집중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고 말하고 있는 이 느낌과 옥순에게 지금 외모적으로 가장 뛰어나다는 말이 저는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은 말 아닌가? 지금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서 영수의 1순위가 옥순이라는 걸 알았지 만약에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다면 지금 옥순과 정숙에게 접근하는 그 방식이 완전히 구조가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넘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려서 막 또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이계국어 어쩌고 했던 그 칭찬을 반복을 하면 그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들어요. 딴짓하거나 이렇게 손톱을 모른 뜯는 식으로 집중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요. 이거 자체가 이제 상대방에게 하나에게서 저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얘를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딜을 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옥수는 이제 속이 타겠죠. 정수도 속이 타고 이렇게 손톱이나 뜯고 있거나 딴짓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진짜 내 패를 다 까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내가 혹시라도 내가 이 입찰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를 노린과 동시에 영수는 두 사람 정숙과 옥순에게 모두 똑같은 말을 던져요. 정숙에게는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옥순에게는 외적으로 뛰어나다. 말을 던짐으로써 또 애매모호하게 들어가요. 자, 이것도 많이 봤죠. 우리 28기 영수가 맨날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모르고 수많은 여자들이 낚였다가 나중에 가서 그 영수의 이제 스킨십 쭈물럭쭈물럭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다들 학을 떼고 도망가는 것처럼 저는 영수 또한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영수처럼 이야기를 나눠요를 이제 수십 번 반복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의 이러한 태도가 정말로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나 또한 나를 잃어버릴 수 있거나 내가 쪽팔릴 수 있거나 상대방에게 거절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방을 좋아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용기에서 나온 행동인지 아니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 패를 까발렸을 때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플러스 그렇게 전략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는 결국은 옥순이라고 하는 혹은 정숙이라고 하는 순자라고 하는 상대방을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받지 않은 자기 자신을 더 우선순위에 놓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옥순과 영수는 오래가기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숙과 영수도 마찬가지 관계이기도 하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말은 28기 영수의 행동들에 대해서 수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왜 진심이 아니고 왜 책임질 수 없으며 그렇게 깊게 생각 못했네라고 하면서 휙휙 바꿀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쉽게 던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처럼
제가 미묘하게 느끼고 있는 영수의 이런 행동들도 정말 너는 진심이 맞는 건가?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거절당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 미지의 세계에 본인을 밀어넣을 용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은 그렇게 미지의 것들에 밀어넣고 본인은 그것만 이제 낼름낼름 쉽게 당시 28기 영수처럼 스킨십만 낼름낼름 현수로부터 받아먹었던 것처럼 영수 또한 결국에는 본인은 그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방이 알아서 넙죽넙죽 이제 진상을 하게끔 바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심적으로 그런 구조가 너무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수가 매력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이런 구조는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의 행동과 지금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옥순과 그 영수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아니 이거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기시감이 드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보죠. 정책분석 매니아만의 심층분석. 자 그러면 왜 29기 영수는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다 자신의 진심을 밝히지 않고 상대방이 스스로 오게끔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으며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마음을 확정짓진 않는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외적으로 뛰어납니다. 여긴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이야기 나눠요. 여튼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들을 양쪽 모두가 던지면서 상대방이 이제 간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결과는 뻔합니다. 29기 영수도 저는 28기 영수랑 유사한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 그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주었던 그 상대방이 다 넌더리를 내면서 정수도 그렇고 현수도 그렇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저는 영수도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내던질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이개구를 하네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네 이런 식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태도만 보여주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방어벽 앞에서 여성들이 좌절을 하고 저는 등을 돌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사람 모두가 공통점이 있다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28기 영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28기 영수 같은 경우는 그 행동을 하는 목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 영수의 이야기의 목적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며 손해보지 않기 위함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다고 봐요.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강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29기 영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도 옥순과의 그 데이트 장면을 잘 보세요. 그 어떤 순간이 있어도 인터뷰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옥순에 대해서 다음에 만나면 다시 대화를 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나도 당신이 마음에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다르게 느껴진다 설레진다고 하는 등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수도 마찬가지였죠. 마지막 화 가서 1순위가 정숙이라는 거를 10화한테 가서 까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들은 하나의 심리적인 나약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절당하거나 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기꺼이 깔 줄 아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우회적인 방법이면서 플러스 굉장히 이의적인 태도.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는 그 두 가지 태도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짜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슬픈 사실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그렇게 했을 때 강렬하게 상처를 받았거나 거부당한 경험에 아직 넘지 못했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으며 자신의 짝을 아직 찾지 못한 지점이 아닐까라고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28기 영수에 대해서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것처럼 강렬한 여민을 28기 영수에게도 느끼고 있고 자 이는 29기 영수도 사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는 아직 자기를 내어놓을 용기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태도가 여성들에게 일시적으로는 매력적인지 몰라도 어느 순간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은 끝끝내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벽 앞에서 좌절해서 떠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여성들을 보면서 더더욱 자신의 벽을 높이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진심을 말해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심을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은 쉽지 않겠죠.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무수히 많이 거절을 당했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당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원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진짜 찬호같이 생겼으면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정신분석 차원을 한다면 욕이 아니고 벌써 여자 만나러 여러분 이제 유튜브 닫습니다 하고 떠났겠죠. 또 그런 경험을 제 나름대로 이제 승화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수는 끝끝내 상대방에게 즉 옥순에게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형이요 라고 묻기만 할 뿐 나 또한 당신이 이상형입니다. 나 또한 당신이 인상 깊었다는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는 28기 영수도 좀 비슷하죠. 그 당시에 가령 28기 옥순이께 내가 최고의 대안인데 라고만 얘기를 하지 나 또한 당신이 마음에 들고 나도 뭔가 좀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는 등 비록 28기 그 옥순님 옆에는 영호님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는 옥순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보다는 다시 자신의 이야기해요라고 하는 방어막으로 숨어버렸고 그래서 그가 끝끝내 정숙과도 현숙과도 잘 되지 않았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대가로 상대와 포기하게 된 꼴이죠. 그래서 저는 영수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만 묻지 집요하게 자기 자신의 속마음에 대해서는 까지 않는 그 태도가 28기 영수와 유사하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공통점, 또 하필 또 영수고, 또 연기수네요. 연달아는 이 기수의 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이럴 때부터 이미 상당히 짜치는 모습, 특히 영혼임을 이제 견제하는 짜치는 모습을 보여서, 여기서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이제 얼마큼 빨리 깨닫느냐, 혹은 이후에라도 29기 영수님이 좋은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29기 옥수님도 사실은 29기 영수와 독인 객인이다, 비슷하다, 뭐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는 거다 하면 또 할 말이 없기도 하고요. 가령 나는 솔로 22기 영자님과 광수님, 저도 영자님 되게 좋게 봤고 광수님도 뭐 그냥 괜찮게 봤는데 나중에 22기 영수님께 이 모니카 벨루치 드립을 딱 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상에서 광수님께서. 지금은 이제 두 분이 결혼도 하시고 또 임신도 하시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시고 또 지난날을 잊고 살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기 영수님께 모니카 벨루치 드립을 친 건 그건 거시겠다. 그리고 영자도 중간에 욕하고 막 삿대질하고 막 그렇게 이제 영숙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끼리끼리 만났다, 좋은 의미에서 비슷한 끝끼리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니카 벨루치 드립은 너무 심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옥수님도 뭐 영순이가 비슷한 급이라 하면 좀 그렇고, 너무 좀 저질스러운 말이고, 뭐 사고방식이나 뭐 인생의 태도 같은 것들이 서로 유사하면 뭐 어느 정도 잘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 즉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든다, 서로 선택할 거다, 1순위다 2순위다라는 얘기만 할 뿐, 그 이상이 그 어떤 담론, 최종 선택을 한 후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갈지, 어떻게 할지, 28기 옥순 영혼이처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끝끝내 두 사람은 재밌게 연애를 위한 연애를 하다가 끝난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편하신 대로 댓글에 생각나시면 달아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재밌게 보시고 곰곰이 혼자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밌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